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찰떡같이 붙여드리는 철석쌤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실기 합격을 위한 고빈출 핵심 문항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을 쓰시오.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건축공사 기준. 정답 확인합니다. 건축공사 기준, 대상액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구간의 안전관리비 계상 문항입니다. 답은 비율 2.28%, 기초액은 432만 5천 원입니다. 해설 및 작성 팁 알려드립니다. 이 문항은 2025년 2월 12일에 개정된 최신고시 수치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기존 1.86%에서 2.28%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숫자를 묶어서 2.28과 4325로 명확히 인지하고 반복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가지와 종류별 색채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상세 색채 기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금지표지는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그림은 검은색입니다. 둘째, 경고표지는 바탕은 노란색, 기본 모형과 그림은 검은색입니다. 셋째, 지시표지는 바탕은 파란색, 그림은 흰색입니다. 마지막 안내표지는 바탕은 녹색, 그림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은 흰색, 모형과 그림은 녹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색채 기준의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7입니다. 별표 6은 종류와 형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바탕색과 모형, 그림의 색 조합을 중심으로 암기하십시오. 문제 3번입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수치 포함. 정답 확인합니다. 가설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이 사안은 법령 항목은 많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3가지를 쓰라는 유형으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둘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셋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해설 및 작성 팁입니다. 항목이 많아 고민되신다면 이 30도와 15도 수치가 포함된 두 항목을 1순위로 외우세요. 여기에 안전난간 설치까지만 적으시면 만점입니다. 만약 문항이 어렵게 나와서 계단참 수치를 묻는다면 수직갱 15십, 비계다리 87. 이 숫자의 짝꿍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집안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모래, 연암 및 풍화암, 경암, 그 밖의 흙순. 정답 확인합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2023년 11월 14일에 전면 개정된 최신 수치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모래는 1대 1.8, 연암 및 풍화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리고 그 밖의 흙은 1대 1.2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존의 습윤, 건조 분류가 삭제되고 집안 종류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바뀐 수치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문제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규모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3가지를 쓰라고 나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둘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셋째,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에. 건설공사입니다. 해설 및 작성 팁입니다. 추가로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와 모든 터널 공사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31m와 3만 제곱미터, 그리고 굴착공사의 10m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사이의 중간에 설치합니다. 셋째,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발끝 막입하는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이 문항은 90과 10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60cm라는 숫자가 빠지면 감점되니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문제 8번입니다. 연약 점토 집안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발생하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흙막 이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둘째, 굴착 주변 집안에 쌓인 하중을 제거합니다. 셋째, 야객 주입 등 집안 개량 공법으로 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해설입니다. 히빙은 흙의 무게 차이로 바닥이 솟구치는 것이므로 벽을 깊게 박거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정석 답변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간관비계 조립 시 비계 기둥의 간격 수치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간관비계의 기둥 간격 수치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띠장 방향은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입니다. 해설입니다. 긴 방향인 띠장은 1.85, 좁은 폭 방향인 장선은 1.5입니다. 이 숫자를 엇갈려 적지 않도록 주의 깊게 암기하십시오. 문제 1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범위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부상자나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해설입니다. 1. 10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동시에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마세요. 문제 1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줄 중간에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리고 킹크라고 불리는 꼬인 것과 변형된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10%와 7%라는 숫자가 답안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문제 1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장비, 펌프카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작업 시작 전 장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둘째, 장비의 붐을 조작할 때는 인근 가공전선과의 접촉 등 정기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의 손상으로 인해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전도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 제335조의 필수 수칙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점검 사항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및 탈락 유무,
버팀대가 꽉 조여진 정도인 기납 정도, 그리고 부재의 접속부와 지지부의 상태입니다. 해설입니다. 벽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뼈대인 만큼 부품의 상태와 조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말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지주부재 하단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유지하고 부재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고소 작업 시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확보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 15번입니다. 양중기의 달기구, 와이어 로프 등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양중기 안전계수 기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타는 경우에는 10 이상, 화물을 직접 드는 경우에는 5 이상, 훅이나 샤클 같은 부속품은 3 이상의 안전계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10배 소중하니 10, 물건은 5. 이렇게 숫자를 매칭해서 암기하십시오. 문제 1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필수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확한 종류와 성능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행 경로를 확정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장비를 활용한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기계의 전도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 계획입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 2가지입니다. 첫째,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배치하며 벽면으로부터 밖으로 뻗어나온 내민 길이는 2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낙하물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20에서 30이라는 이 3가지 숫자는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사질 집안 굴착 시 수위차에 의해 굴착 저면에서 모래가 솟구쳐 오르는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사질 집안의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입니다. 첫째, 흙막이벽의 근입 깊이를 불투 수층까지 충분히 깊게 하여 지하수의 유입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웰포인트 공법 등을 활용해 굴착 주변의 지하수위 자체를 낮추어 수압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야객 주입 공법으로 집안을 단단하게 개량하거나 물이 통하지 않는 차수벽을 형성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입니다. 모래 집안에서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 1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 요소 3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셋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해 의결하는 법적 기구임을 명심하십시오. 문제 2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바닥과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게임이나 충돌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법령에는 설치 준수사항이 두 가지로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설치 구조 요건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암기하십시오. 문제 2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양중기 또는 달비계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기 체인의 길이가 처음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둘째,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역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셋째,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균열이 있거나 형체가 심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 5와 10, 그리고 균열과 변형이라는 키워드를 명확히 기술하십시오. 문제 2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시스템 비계의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직재와 수평재 그리고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위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밀착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반드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되 지면의 높낮이가 다를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수평과 수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수시 점검 항목 4가지입니다. 첫째,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이 있는지 그 유무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재의 기납 정도, 즉 지방과 지보공이 얼마나 견고하게 밀착되어 압력을 지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부재의 접속부와 교차부 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이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있는지 유무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문제 2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비계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경우 비계 기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강관비계의 높이가 31m를 초과할 때의 보강 조치입니다. 비계 기둥의 가장 윗부분을 기준으로 아래로 31m가 되는 지점부터 그 밑부분의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단단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다만 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것 이상의 강도를 확보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중이 집중되는 하단부를 보강하여 전체 비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십시오. 문제 2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필수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나 폭발사고 시 대피 요령이 포함됩니다. 둘째,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며 여기에는 최근 강조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애 응급조치 내용이 들어갑니다. 셋째, 현장 안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 정기교육의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26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사원칙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재해 예방의 사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재해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우연히 결정된다는 손실우연의 원칙입니다. 셋째, 사고에는 반드시 그것을 유발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원인계기의 원칙입니다. 넷째, 사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앞 글자를 딴 예, 손, 원, 대 4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필수 안전대책입니다. 첫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량물이 넘어지는 전도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기계나 물체 사이에 몸이 끼이는 협착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재물이나 지반이 무너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 28번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부동치마 등으로 인한 장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동치마 및 전도 방지 조치사항 2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지반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웃트리거 등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장비 전도를 막기 위해 지반을 견고히 하고 지지대인 아웃트리거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29번입니다. 하일리, HW 하일리의 사고 예방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하일리의 사고 예방 5단계 순서입니다. 1단계는 안전관리의 시작인 안전조직 구성입니다. 2단계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3단계는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5단계는 선정된 시정책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조직, 사실, 분석, 선정, 적용이라는 논리적 흐름을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굴착기 퀵커플러의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탈 방지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장치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굴착기 작업장치의 이탈 방지 조치입니다. 답은 안전핀 등 잠금 장치입니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이나 브레이커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안전핀 같은 잠금 장치를 체결하고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은 핀 하나가 작업장치 낙하로 인한 중대재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십시오. 합격, 철석. 문제 3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수치와 함께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가설계단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수치 기준 2가지입니다. 첫째, 계단의 폭은 1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1, 3, 그리고 1.2라는 이 3가지 숫자가 채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 3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거푸집 동바리 등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4가지입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연직 하중입니다. 거푸집과 콘크리트, 작업자의 무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옆에서 밀어붙이는 횡하중입니다. 풍압이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충격이 포함됩니다. 셋째,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면을 밖으로 밀어내는 콘크리트 치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예기치 못한 충격인 특수하중이 있습니다. 연직, 횡, 치갑, 특수하중. 이 4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문제 33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비례, 맞음, 와 전도, 넘어짐의 정의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재해 유형인 비례와 전도의 정의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비례 즉 맞음은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전도 즉 넘어짐은 사람이 평면상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3월에 개정된 최신 기술지원 규정에 따른 정의입니다. 비례는 물체가 주체, 전도는 사람이 주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34번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안전모 성능시험 항목 4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뚫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내관통성 시험. 둘째, 머리 충격을 줄여주는 충격흡수성 시험. 셋째, 전기를 막아주는 내전 압성 시험. 넷째, 불에 잘 타지 않는지 보는 난연성 시험입니다. 추가로 턱끈이 적절히 풀리는지 확인하는 턱끈 풀림 시험도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안전모의 4대 핵심 성능인 관통, 충격, 전압, 난연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3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3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둘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셋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설입니다. 외우기 힘들 때는 앞글자만 따서 개, 규, 교, 측으로 기억하세요. 예방계획의 개, 관리규정의 규, 안전교육의 교, 작업환경 측정의 측입니다. 이 4가지만 알면 든든합니다. 합격, 철석. 문제 3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기준입니다. 답은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해설입니다. 10m는 설치와 수리 중단, 15m는 운전 중단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운전 중단을 묻습니다. 문제 37번입니다. 가시설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정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옹벽의 3대 안정 조건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전도에 대한 안정. 둘째, 활동에 대한 안정. 셋째, 지지력에 대한 안정입니다. 해설입니다. 전도는 넘어짐, 활동은 밀림, 지지력은 가라앉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이 3 단어, 전도, 활동, 지지력을 꼭 세트로 암기하십시오. 합격, 철석. 문제 3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추락방호망의 그물코 크기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추락방호망 그물코 크기입니다. 답은 10cm 이하입니다. 해설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태여야 하며 크기는 1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규격임을 기억하십시오. 합격, 철석. 문제 3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중기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2021년 11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정 전 제63조 제3호에는 꼬임이 끊어진 것과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이 2가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 개정으로 제63조가 제1항 곤돌라형과 제2항 작업의자형으로 분리되면서 제2항 제9호의 사용 금지 기준이 4가지로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제169조는 이 조항을 준용하여 양중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문제 4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양중기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과부하 방지 장치.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걸릴 때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둘째, 건과 방지 장치. 건과, 즉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달기구가 상부 구조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비상정지 장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넷째, 제동장치. 운반구의 이동 및 정지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이 네 가지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방호장치입니다. 특히 승강기에는 이 네 가지 외에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등 추가 방호장치가 요구됩니다. 시험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뿐 아니라 양중기 전체의 방호장치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제134조 제1항의 네 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1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 6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6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결과의 기록 및 보존입니다. 해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나 공사금액 1억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1단계인 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그대로 암기하세요. 합격, 철석. 문제 42번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 4가지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우선순위 4단계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본질적 대책. 둘째, 기계 설비를 개선하는 공학적 대책. 셋째, 작업 절차를 바꾸는 관리적 대책. 마지막 넷째,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입니다. 해설입니다.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을 때 보호구를 씌우는 것입니다. 본질, 공학, 관리, 보호구.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합격, 철석. 문제 43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에 따라 TBM에서 근로자와 공유해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 즉 TBM에서 근로자와 공유해야 할 핵심 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근거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에 발간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이며 보조 근거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4항 제3호가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는 TBM 논의 주제를 당일 작업과 관련하여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당일 작업 내용 및 공정 확인입니다. 오늘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작업 절차의 변경사항은 없는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기존에 인지된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날씨나 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 및 주의사항 전달입니다. 파악된 위험 요인에 대해 어떤 통제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 근로자가 준수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무슨 작업을 하는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TBM의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참고로 가이드에서는 TBM을 10분 내외로 실행하고 참여 인원은 4명에서 10명이 가장 효과적이며 최대 20인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건설업 협회의 2020년 안전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TBM을 매일 실시한 회사가 매월 실시한 회사에 비해 총 기록 재해율이 82%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매일 작업 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44번입니다. 무제해 운동 추진에 3기둥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무제해 운동 추진의 3기둥에 관한 문항입니다. 출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무제해 운동 가이드북입니다. 먼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3기둥과 3원칙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3원칙은 무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으로서 운동의 이념적 기초이고 3기둥은 이 운동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적 체계입니다. 시험에서 3기둥을 물었는데 3원칙을 쓰면 0점 처리되므로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 철학입니다. 경영자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인 이유는 경영자의 의지 없이는 조직 전체의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 추진입니다.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생산 업무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안전 업무를 별도 부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율 안전보건 활동의 활발화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 예지 훈련, 지적 확인 등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정리하면 3기둥은 경영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라는 세 계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체계입니다. 관련 법령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자율운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안전관리론 이론으로서 시험에 여전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무된 성면 또는 성면 함유 보온제, 내와 피복제의 해체, 제거 작업, 실내, 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시 실내 조치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제1호입니다. 이 호는 분무된 성면이나 성면이 함유된 보온제 또는 내와 피복제의 해체 제거 작업에 적용되며 성면 자재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내 작업 시 적용되는 조치사항은 가목, 다목, 나목의 3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창문과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음압이란 작업장 내부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여 성면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폐와 음압 유지 그리고 기록 보존은 하나의 조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성면 섬유를 물로 적셔 공기 중 비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 조치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든 성면 해체 작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셋째,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을 나올 때 오염된 작업복을 벗고 샤워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대신 나목이 적용됩니다. 나목은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성면 분진 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제491조에 따라 보호구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제1호 작업의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제 4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터널 굴착 시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터널 굴착 시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입니다. 이 조문은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터널 지보공의 설치입니다. 지보공이란 터널 굴착 후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강제 지보공인 H빔 등을 사용하여 터널 내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록볼트의 설치입니다.
록볼트란 안반에 구멍을 뚫고 강봉을 삽입한 후 그라우팅하여 불안정한 안반을 견고한 집안에 고정시키는 보강제입니다. 안반의 이완을 방지하고 아치 효과를 유도하여 터널의 자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부석의 제거입니다. 부석이란 안반에서 분리되어 낙하할 우려가 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굴착 직후 부석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낙반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쇼크리트 타설도 낙반 방지의 핵심 공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제351조 원문에는 쇼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시험 답안에서는 쇼크리트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명시된 세 가지,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는 상황과 작업 중지 후 근로자의 의무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입니다. 이 조문은 총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 조항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먼저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1항입니다. 다음으로 작업 중지 후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2항입니다. 여기서 제52조의 나머지 항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제3항은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4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믿었다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제52조, 바로 앞에 제51조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는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시험에서 제51조 사업주의 의무와 제52조 근로자의 권리를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으므로 두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48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스마트 에어백 조끼의 핵심 기능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의 핵심 기능 두 가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근로자 추락 시 에어백을 전개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둘째, 추락 발생 시 관제실에 원격으로 자동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해설입니다. 스마트 장비의 핵심은 사고를 막는 보호와 사고를 알리는 통보입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답입니다. 합격, 철석. 문제 49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5가지를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예전 3대 수칙에서 5대 수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첫째 물, 둘째 냉방장치, 셋째 휴식, 넷째 보냉장구, 다섯째 119 신고입니다. 해설입니다.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를 제공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비상시 119 신고까지. 이 5가지가 2025년 최신 기준입니다. 합격, 철석. 문제 5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의 작업면, 조도 기준 4가지와 통로의 조명 기준을 쓰시오. 정답 확인합니다. 작업장과 통로의 조도 기준입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또한
통로 역시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숫자가 2분의 1씩 줄어드는 규칙을 찾으셨나요? 750, 300, 150, 그리고 75. 마지막 두 항목은 75로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만점입니다. 합격, 철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 합격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반복 학습만이 살 길입니다. 합격, 철석.